혹시 여러분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해졌던 적, 그 말이 자랑처럼 들렸을 때 괜히 비교하게 되고 기분이 가라앉았던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좋자고 꺼낸 말이 상대방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자랑은 듣는 이의 마음을 찢고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웃으며 듣고 있어도 속으론 조용히 멀어지는 그런 순간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랑 하나가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가족 사이의 거리감을 넓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랑들, 그리고 왜 그 자랑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지를요. 관계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위험한 자랑일까요? 첫 번째, 손자, 손녀 자랑은 조금만 하세요. 정말 듣기 힘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임 자리,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근황을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그 가운데 영자 씨는 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손자 있잖아. 이번에 전교 1등 했대. 선생님이 얘만 보면 그렇게 칭찬을 한대.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똑똑한 애가 드물다더라니까. 순간 모임의 분위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는 와, 대단하네 하고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순자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주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최근 상담을 받고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영자 씨의 자랑은 그녀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 비교의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손주의 성과를 기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언제나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아직 손주 학교 상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뭔가 부족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야. 자랑은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는 당신의 가족은 별로야라는 메시지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랑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애는 잘한다. 우리 가족은 훌륭하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주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진짜 따뜻한 말은 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살피는 말입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우리 손주 잘 키우고 싶은데 왜 난 괜히 주눅 들게 될까? 공감은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자랑을 줄일 때 상대는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공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손주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게 자랑이었는지 나눔이었는지 돌아보세요.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했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모임에서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은 때때로 칭찬보다 더 강한 도구가 됩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구나 한마디 해주는 것이 수백 번의 자랑보다 더 따뜻한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손주 자랑을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지금은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순간인지. 진짜 자랑은 말을 줄이고 공감을 키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당신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 자랑은 조심하세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노인정에는 언제나처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과를 나누며 시끌벅적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철수 씨가 시계를 슬쩍 보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등산 간다니까. 요즘 의사도 나보고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인대. 혈압, 당뇨, 그런 건 나랑 상관도 없어. 말끝엔 은근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성규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다녀온 직후였고 걷는 것도 힘겨워 약국을 다녀올 때마다 숨이 찼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의 건강 자랑은 성규 씨에게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좌절감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성규 씨는 젊을 때 일찍부터 몸을 혹사해왔고 그 결과로 지금 무릎도 좋지 않고 소화도 자주 안 됩니다. 의사에게 무리하지 말고 집안일도 줄이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내가 이제 폐가 됐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철수 씨가 활기차게 건강은 자신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말은 기쁨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슬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축복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잃어버린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성규 씨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약할까? 난 왜 아픈 거지? 사실 성규 씨는 지난주에도 병원에서 혼자 MRI를 찍으며 이제는 뭘 하지? 하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의 나는 끄떡없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비교, 기반 상실감이라 부릅니다. 자신과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의 장점이 나의 단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아픈가? 나는 왜 못하지? 하는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조언도 정보도 아닌 따뜻한 공감입니다. 나는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그래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좋아. 이런 말이 더 큰 위안이 됩니다. 건강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산책을 좀 해봤는데 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성규 형도 날 괜찮은 날 나랑 천천히 걸어보실래요? 이 한마디는 나는 건강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는 연결의 메시지가 됩니다. 건강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리듬이 될 때 빛을 발합니다. 오늘도 무심코 나 요즘 하나도 안 아파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옆에 있는 누군가는 그 말이 작은 칼날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상태를 과시하기보다 상대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건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일지도 모릅니다. 그 온도를 지켜주세요. 말 한마디가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성공담은 자제하세요. 정말 허전합니다. 내가 말이야, 회사 다닐 땐 부장도 내 눈치 봤어. 이 말은 점심 모임에서 동수 씨가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기호 씨는 젓가락질을 멈춘 채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동수 씨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됐지. 부서 회의도 항상 내가 주도했거든. 연말이면 상여금도 제일 많이 받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기호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호 씨는 평생 조용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했죠.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날들은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담 앞에선 너무 소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때는 참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는 결핍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비교 효과 social comparison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이야기들이 현재의 기준이 되기 쉽고 그 비교는 나는 덜한 사람인가 라는 자기 비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수 씨는 이야기하면서 후련했을지 모르지만 기호 씨는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묘한 씁쓸함을 안고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자랑할 게 없어진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의 온도입니다. 성공한 과거를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갈지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일도 많았고 책임도 무거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식사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공유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가로 평가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했어도 지금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작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기억 속의 독백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랑보다 공감으로 기억된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말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는 감추고 타인을 드러내라. 진정한 품격은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을 세우는 데 있다는 뜻이죠. 지금의 삶이 과거보다 조용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조용히 옆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과거의 화려함 대신 지금의 따뜻함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 이 대화가 더 좋네요. 이 말 한마디에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 효도. 자랑은 과하지 않게 하세요. 정말 서운합니다. 우리 애들은 매주 전화 와요.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요. 경숙 씨는 모임 자리에서 밝은 얼굴로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자부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중 미선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미선 씨는 자녀들과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했지만 요즘은 문자 한 통 받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생신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경숙 씨의 자녀 자랑은 따뜻한 소식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을 일깨우는 거울처럼 다가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비교 대상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더 초라하게 느끼는 현상이죠. 경숙 씨는 자녀 자랑을 나누며 그저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었지만 그 말은 의도치 않게 친구의 마음에 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식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같지 않습니다. 자녀도 바쁘고 감정도 멀어지기도 하고 세상 일이란 늘 뜻대로 흘러가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 자랑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친구나 이웃과의 자리에서는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의 사정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애들한테 전화 오면 고맙긴 한데 바빠서 그런지 가끔은 연락도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자랑보다 공감이 먼저 전해집니다. 듣는 사람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공감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생각해보는 그 마음이 말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겸양의 덕을 최고의 인격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자식 이야기라는 건 언제나 예민한 주제입니다. 누군가는 잘 지내고 있어도 누군가는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일수록 효도, 자랑을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자식들이 요즘은 바쁘죠. 그래도 마음은 있겠지요.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이
더 따뜻하고 존경받게 됩니다. 미선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잘 살아보자.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자. 그 다짐이 그녀에게 다시 웃음을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울게도 웃게도 합니다. 자녀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가 되기도 공감이 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멋진 사람의 말투입니다. 5번째, 돈 자랑은 조심하세요. 정말 씁쓸합니다. 경로당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상길 씨는 밝은 목소리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 전에 미리 다 준비했지. 연금도 2군데서 받고 임대 수입도 꾸준하니까 이 나이에도 돈 걱정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역시 준비된 분은 다르시네 하며 웃어 보였지만 그중 명환 씨는 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명환 씨는 은퇴 후 조그만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일을 더하지도 못했고 아들 내외도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길 씨의 자랑은 그의 마음에 묵직한 돌처럼 남았습니다. 나는 뭘 잘못 살았나? 이 나이에 이렇게 초라해도 되는 걸까? 말은 없었지만 자존감은 깊이 꺾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나누는 태도로 보여야 진짜 품격입니다. 심리학자 브렌트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보다 연결을 원한다. 하지만 돈 이야기는 자칫 비교를 부르고 비교는 연결을 끊는 지름길이 됩니다. 돈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부럽게 들려서가 아닙니다. 돈 이야기는 인간의 자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돈을 썼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병원비로 빚을 지기도 했으며 누군가는 단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묻혀있는 자리에서 나는 괜찮다는 말은 너희는 준비 못했지? 라는 그림자로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자랑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남을 도와주는 손길이 훨씬 더 멋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상길 씨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환 형님, 과일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아침에 시장에서 사면서 형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명환 씨의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제서야 상길 씨의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배려가 되었고 자산이 아니라 정이 담긴 마음으로 전달됐습니다. 돈 이야기에는 2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있어요. 라는 말과 당신께도 이만큼 나누고 싶어요. 라는 말.
같은 숫자라도 말투와 태도에 따라 상대의 기분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진짜 자랑은 잔고가 아니라 잔잔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돈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선 그 화제에 올리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더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말은 돈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을 듣는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자랑이라는 말 속에도 사실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다른 감정으로 왜곡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거리만 만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자랑,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눌러버린 적은 없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말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나누되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 그 한 끗 차이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누군가 내게 자랑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자랑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외로움이나 기쁨을 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는 그 마음을 함께 읽어주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 표정, 감정 너머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가는 시간,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쁜 하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